예, 미국 긴축 우려 때문에 시장이 또 주춤주춤하고 있는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관심 종목도 히든밸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부터 조금 저희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주 단위 2차 전지도 그렇고 다시 좀 올라오는 것도 같고요. 가치주, 성장주 논란들이 다시 있습니다. 4월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될까 얘기를 할 텐데요. 간밤에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이제 상당히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우려도 있고요. 우리 지수도 주춤거리고 있는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치주냐 성장주냐. 근데 지금 이 3월에서 4월로 넘어오는 이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성장주 쪽이 좋은 흐름이 나온 거는 맞거든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제외하고 가장 눈에 두드려졌던 종목들이 엔터, 미디어 쪽이었죠. 왜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금리 인상이 되면 성장주는 안 된다 이런 공식이 깨지고 왜 성장주가 더 좋아지고 흐름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가 하는 것은 앞으로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에 관련된 경기 침체를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 계속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실적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희소해지고 그런 기업들에 좀 더 돈이 시장에 어떤 수급이 몰리는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과 전혀 지금 큰 관련성이 없는 미디어라든지 엔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업종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고 물론 지금 이 금리 인상 시기에 경기 침체 시기에 이 성장주와 우리가 그동안에 양적 완화를 했던 시기에 성장주를 구분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모멘텀으로만 올라가는 그런 양적 완화 시기에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성장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성장주는 꼭 무슨 섹터를 가릴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연간별로 돈을 계속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시장의 수급 쏠림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가 희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을 내는 성장주들은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게 이제 앞서 대표적으로 콘텐츠, 엔터 이런 걸 얘기하셨고요. 또 그 말씀하신 희소한 성장 섹터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가 예를 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희소한 성장 섹터라는 것을 그러니까 무슨 섹터라든지 종목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장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IT 업종이라고 해도 기판주라든지 전자담배 같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실적이 계속 상향이 되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런 주식들을 찾는 과정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약간 이제 시크릿컬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가치주들이 좀 분명히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았을 건데 그 인플레이션에 받은 영향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이게 얼만큼 가격 전가를 시킨 것인지 그리고 원료값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얼만큼 빠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주라는 것은 항상 좀 이렇게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향후에 올해 아마 이 실적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감소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참 가치주라고 해도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장 희소 섹터라든지 희소한 어떤 이 섹터라는 종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예상 가능한 수치에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미리 들어가서 좀 약간 길목 지키는 그런 전략으로 올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장주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제 이분법적인 얘기로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희소하지만 성장주의 가능성들을 두고 방향을 잡자 이렇게 이해했고요. 내일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사실 올 들어서 계속 힘없이 흘러내린 게 사실 삼성전자일 거예요. 주주들은 답답하실 텐데요. 내일 실적 발표, 그다음에 요즘 GOS 좀 논란이 있었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탑라인에 있는 기업들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재작년에 그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자 하면서 7만, 8만 전자, 9만 전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한 400만 명의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지금 주주라고 하시는데, 지금 삼성전자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좀 위기의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다. 왜냐면, 아무래도 좀 언론이 삼성전자에 좀 오독이다 보니까 안 좋은 어떤 이런 그 뉴스에 대해서는 별로 부각시키지 않는데, 이번 주 초에 또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22나 향후 모델에 그 미디어텍의 그 AP를 쓰겠다는, 지금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삼성전자한테 되게 아픈 뉴스일 수밖에 없는 게, 미디어텍은 지금 전 세계 AP, 그러니까 AP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컴퓨터로 치면 CPU죠. 미디어텍은 전 세계 AP 점유율의 37%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텍의 AP는 대부분 중국향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95%가 중국향으로 나가고 있고, 대략적으로 50만 원 이하의 어떤 핸드폰에 채택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저가에만 AP를 쓰는데, 그 전에는 삼성전자는 퀄컴이라든지 자사의 엑시노스를 쓰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GOS 논란으로 인해서 이 미디어텍의 AP를 채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AP를 채택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그 AP 쪽에서도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 지금 경쟁력이 지금 밀려나는 것이고, 지금 스마트폰도 이제 프리미엄 이미지가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좀 되게 좀 어중간한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그냥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과거 LG전자의 LG폰의 어떤 그 위치에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 이미지가 사라지고, 이제 중저가는 중국한테 밀리고 있고, 지금 여기서 빨리 다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면, 그 과거 LG폰의 어떤 이런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AP 쪽에서 엑시노스를 삼성전자가 생산해내지 못하면 당연히 파운드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도 주요 고객사들 지금 TSMC도 하나 둘씩 이탈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을 제한 대부분의 부분이 스마트폰, AP, 파운드리 부분이 지금 뭔가 다시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올해는 그것을 입증하기 굉장히 힘든 구간이다. 근데 또 여기 지금 구간에서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반도체 쪽도 그럼 안 좋아질 거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와서 많이 좀 이렇게 8만 전자에서 물려섰던 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서 하시기 되게 애매하니까 삼성전자라도 물타기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타기 하실 구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부분이라든지 AP 부분이라든지 파운드리 부분이 정말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는 구간을 확인하시면서, 저는 그때 이제 좀 편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냥 반도체에 집중돼 있는 SK 하이닉스를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를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만 보고 간다고 하면은 차라리 향후에는 하이닉스가 더 좋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GOS 게임 옵티마이징 시스템이죠.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무게가 평상시보다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예,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하니까 그 얘기까지 했고요. 신영목 이사님의 히든밸류, 또 가려진 기업을 최근에 말씀하신 기업들 굉장히 흐름들이 좋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이고 참 아픔이 많은 종목이죠. 예,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네. 일단 크래프톤 관련돼서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주식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죠. 많이 오른 만큼 악재 없고 많이 빠진 만큼 호재 없다. 그냥 딱 이 말씀을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크래프톤 지금 공모가 대비했을 때 주가 한때는 거의 50% 이상, 지금도 공모가 대비했을 때 40% 이상 지금 주가 조정받은 상태고, 우리가 지금 작년에 크래프톤 상장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작년 상장시에도
전체 합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8천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4분기에 이제 비용 같은 거 탈 거 다 팔면서 어닝 쇼크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한때 상장했을 때 크래프톤 목표가가 70만 원 전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 진짜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리고 뭐 실적이 반토막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희소한 어떤 IP의 가치가 깨진 것도 아닌데 주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보면은 크래프톤을 상장하고 난 이후에 크래프톤으로 해피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다. 왜냐면 주주들도 지금 고통받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 자사주를 받은 그 직원들도 그래서 뉴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직원들 뭐 반대 매매를 회사에서 일단은 뭐 상환시켜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거 지금 상장해가지고 좋은 거는 장병기 의장이나 그 주요 지분을 들고 있는 분들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을 만큼 낮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래프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또 애널리스트들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지금 적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1분기 실적을 한 1,6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정도 보고 있고 그 높이 보시는 분도 한 2,000억 정도 보는데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1,700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치가 낮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래프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질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단순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반토막 날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이 깨진 것도 아니고 어떤 모멘텀이 깨진 것도 아닌데 단순히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구간부터는 좀 자신감 있게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크래프톤이 뭐 지금 원게임 리스크를 뭐 얘기하는데 원게임 리스크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펄어비스가 그 검은 사막 가지고 상장됐을 때 원게임 리스크 가지고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 그래서 주가가 뭐 2, 3만 원 근데 결론적으로 3, 4년 흐르니까 주가가 그 2, 3만 원이었던 주가가 뭐 지금 1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그런 흐름까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펄어비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지금 런칭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검은 사막 모바일을 중심적으로 해서 차기 게임이라든지 실적을 계속 이제는 그 실적으로 입증을 하면서 차기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크래프톤 이 우리나라 IP 중에서 크래프톤처럼 글로벌 IP를 확실하게 가져온 게임 회사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저력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작년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그 뉴스 플로우 보시면은 크래프톤 굉장히 많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NFT라든지 VR, 뭐 인공지능부터 웹 3.0까지 지금 모든 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라인업을 지금 다 차곡차곡 다 만들어내고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 회사가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진짜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 실적 발표에 의해 장병규 대표가 뭐 사내 그 직원들에게 쓴 어떤 그런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주가를 우리의 가치를 입증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보유자금 한 2조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자사주라든지 중간 매당할 거고 그리고 지금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병규 의장이 장내 매수를 했어요. 100억씩 3번 300억을 이제 자사주 매입 장내로 자기 지분을 늘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낮아져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 회사에서도 주가 부양에 대한 어떤 자기 회사의 어떤 가치를 다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도 특히 이제 크래프톤이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게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작은 모멘텀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쇼크버닝이 세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그 2조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사주나 중간 배당을 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그저께 나왔죠. 7%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14조짜리인데 7%가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이후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실적 발표도 굉장히 그 1,700억의 어떤 이런 어닝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기 만약에 1,700억 이하의 컨센이라고 한다면 주가 이렇게 못 가죠. 굉장히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 빠진 만큼 빠진 상태고 이제부터는 모아가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게임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롱토코리아라든지 엔게임이라든지 썬데이토즈,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고개 슬슬 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 그리고 게임 업종이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과는 전혀 그 무관한 소프트웨어 업종이기 때문에 크래프톤 아마 그 좀 약간 게임 쪽의 대장주로서 지금 정도부터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뭐 한 앞단의 매물대까지 한 36만 원 정도 손절가는 한 26만 원 정도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좀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가 이제 그 크래프톤이 올라오기 전에는 대장주였잖아요. 한 20조 정도 했던 거를 이제 기억인데 지금 NC가 10조예요. 크래프톤은 NC를 넘어서면서 한 3조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14조인데요. 네, 정말 떨어진 거로만 보면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는데요. 29만 1천 원이었고요. 목표가는 36만 원 정도로 크래프톤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주가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가 못 가는 게 최근에 좀 중소형 게임사들이 NFT나 뭐 이런 코인 발행 이런 모멘텀들이 좀 더 강해서 그런 쪽에 좀 모멘텀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NFT라든지 신작 게임, 하반기에 신작 게임 기대감이 있고요. 신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작 게임이 있고 NFT라든지 뭐 VR, 특히 뭐 딥러닝을 통한 어떤 새로운 게임 같은 것들 지금 다 라인업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항상 실적 말씀드리는데 크래프톤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300억, 원래는 4분기 제대로 나왔으면 8천억 나왔겠죠.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성장을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한 9천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9천억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회사는 작년 대비 올해 성장을 하는데 본업으로. 근데 올해 주가만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뭐 50%, 40%에서 50% 조정받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전혀 뭐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리스크 없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하고요. 그다음에 관심 종목, 히든밸류 종목은 크래프톤 살펴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